저기 혹시 명민준 씨? 제가 오랜만에 봐서 얼굴을 까먹었는데. 아, 네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맞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 본인 얼굴을 잘 보고서는. 저도 못 알아봐가지고. 아, 네네. 휴가 다녀오셨다고. 스키장을, 하이원을. 야, 와, 스키도 타요? 미치겠다 진짜. 와, 대단하네. 스키는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늦게. 아니 뭐 경기 침체라 그러는데 놀러도 다니고 팔자가 좋은가 봐요. 어떻게 놀러 다녀요? 독일차 타고 다니고.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또 지식팔이 하고 있는. 지금 큰일 났어요. 네, 그렇다면서요? 뭐가요? 큰일 났다고. 무슨 큰일이 났냐고.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8cm 쌓인 나는데. 맞아요. 아, 그러니까. 뭐 잘하네. 그러니까, 세상 눈이 많이 돌아가는 와요. 거를. 네. 그거 말고 국제 정세.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사우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과 미국을 곁들인 페트로 달러의 그 미국의 기축통화 네. 요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다. 그 사우디랑 미국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네. 사우디가 생산량을 세계 탑티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높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미국한테 석유를 제공하고 미국은 그 석유를 받고 사우디를 중동의 다른 국가로부터 지켜주는 옆에 항공모함 쫙 띄워줘. 두 척. 그래서 사우디 들어가면 바로 그냥 전투기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거부터 뉴스를 볼게요. 시진핑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을 했다. 밀월 깊어지는 중국과 사우디. 엄청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약속을 하고 그것도 또 이권을 또 받아내려고 그래서 사우디도 중국에 온다고 하니까 전투기를 딱 띄워가지고 와우. 호위 무사들 전격 출격. 와, 엄청 야. 환영해줬네.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냥 이렇게 주먹 인사 한 번 하고 바이든이 나왔는데 공항에 빈살만이 안 나갔어.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한 몇 달 됐어요. 이게 바이든이 사우디 간 게 이유가 있어서거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잖아.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유가였어.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가서 생산 좀 많이 해서 유가 좀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러 간 거야. 사우디 싫어. 사실 표정은 그냥 웃고 있지만 사실 썩소지 썩소. 그치. 썩은 미소. 이 예전 같았으면 사실 요게 달러 패권 그리고 석유 패권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쪽에서도 예민한 반응이 나올 법도 하거든. 아니 그냥 만나러 한번 갔는데 뭘 그렇게 달러 아니지, 패권 아니지. 뭐 이렇게까지 큰 그냥 일이야? 만나러 간 게 아니야. 이게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음.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리고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사우디는 미국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다른 파트너랑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이건 국제 질서의 한 축이 깨지는 그런 상징적인 만남이거든. 일단은 서론으로 사우디와 중국이 왜 만났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우디는 왜 미국과 멀어졌나? 원래 아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서로의 공생관계였는데. 공생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멀어졌어요. 담배를 좀 줄이면 안 되겠어요? 저 담배 안 피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1시간 동안 녹화하면 3번이나 나갔다 왔다 오잖아. 제가 작가님 담배 필 때 옆에 뭐.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제가 언제 담배? 이거 우리 엄마들 여러분 저 봅니다. 안 무슨 펴요. 소리세요? 물론 담배 피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목이 아프니까. 아니 뭐 잘못됐어 여자가 담배 피는 게?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날 안 핀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청순녀 컨셉으로 뭐 어떡할 건데? 아니 그 내가 컨셉이 아니고 그거는. 지독한 컨셉이야. 진짜 지독한 컨셉. 미국의 원유 생산량. 미국이 저기 그걸 한다고 했죠? 석유 생산한다고. 석유 했었죠? 생산 1등 국가. 1875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생산량이 막 미친 듯이 늘어나죠. 막 늘어나. 그러면서 요때 75년에 주춤해. 요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 좋아하네. 아니 뭐라고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요때 주춤하면서 딱 꺾여. 오일 쇼크. 맞습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가 생겨요. 자, 그런데 2000년 초중반부터 야. 미국의 혁명이 발생합니다. 셰일 혁명? 혁명. 이렇게 파보니까 무한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그러면서 단가가 얼추 맞으면서 이 인프라들이 쫙 늘어납니다. 셰일 오일들이.
그러면서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기서 미국이 원유 생산량 전 세계 1등 국가라는 타이틀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올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필요가 없게 됐네. 없죠. 항공모함을 중국 쪽으로 빼버려요. 아니 너무 좀 치사한 거 아니야? 말은 하고? 그럼 말하지. 말하고 말은 가지. 하죠. 그러면 말 안 하고 몰라. 그냥. 자고 있을 때 아, 자나? 그러니까 혹시- 이러고 가?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뭐 말을 얘네들이 했죠? 뭐 동네 지금 뭐 꼬맹이들입니까? 그래서 말하고 쓱 빼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는 거예요. 네옴시티 그리고 중국이랑 저렇게 해가지고 뭐 투자받고 기술 국가, 서비스업 국가로 거듭나려고 하는 게 사우디의 니즈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잡기도 어려워지겠다. 왜냐면 사우디가 나만 이렇게 기름이 많아 했는데 미국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미국한테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내가 이따가 얘기하려는 핵심인 게 페트로 달러라 그래서 이제 석유가 원래 전략 자산이었잖아. 그 시대가 끝났어요. 모든 국가에서 저렴하게 단가 40달러, 35달러 요 수준으로 그냥 페트로 다 올려서 퍼올려서 쓸 수 있으면 그리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예전처럼 석유의 중요도가 그렇게 높을까? 그리고 미국은 저기서 벗어나려고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석유 그러네. 의존도는 더 낮아지고 있어요.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중국에 있어서 중동은 동남아시아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 지역이다. 1대1로의 요충지고 주요한 석유 공급원이다. 1대1로가 뭐예요? 요거. 어디부터 어디야? 중국 1대1로 프로젝트. 자,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샹하이 있고 베이징 있고 등등등등 있습니다. 광저우, 샹하이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입 수출. 여기에 파란색으로 밑에 보이는 거 있죠. 여기에는 이제 항만, 배 타고 해송 움직이는. 물류 거점을 만들고 싶어해. 아프리카, 케냐, 그리스, 이탈리아, 여기는 이제 여기가 사우디예요. 여기가. 요 나라가 지금 사우디예요. 그래서 사우디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해역 지나가야 되지. 여기가 홍해거든요. 홍해? 그 홍해예요? 홍해. 뭐야? 홍해 갈라지는 그 홍해. 그 홍해예요. 그 저기예요? 네, 홍해 여기 이제 쭉 지나가면 여기 막히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러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서 여기를 안전하게 계속. 그래야겠네. 그래야 유럽으로 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 그치? 그리스랑 이탈리아는 이미 벌써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얘네들이 여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박았어. 사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 다 중국한테 항만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인프라, 특히 항만 인프라는 다 중국 겁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무언가를 물류를 나르는 게 좋긴 한데 저런 유럽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 저렇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면? 중국이 돈을 대주잖아. 돈을 대주고 인프라를 깔아주잖아. 저거 돈을 투자하는 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논하는 장세인 게 유럽 입장에서는 돈 주고 인프라 설치해 주니까 나라 GDP 입장에서 좋지. 중국은 돈 대주는 대신에 항만 저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딱 물류 거점 차릴 수 있어서 좋고 서로 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석유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석유의 4분의 1을 중국이 가져갑니다. 가장 큰 그거네. VIP고. 자, 사우디와 중국이 왜 만났는지,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이제 알았죠? 네,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 아니,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요? 길어. 이렇게 길어. 아니, 서론에서 기억이 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다 편집할 건데. 알겠어요. 미안해요.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요.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왜 싸우지 이렇게 말자. 진짜 싸우지 말자.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사우디? 그런 거 하지 마. 싸우고 싶으니까. CNN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지난 9일 열린 중국 걸프 협력 회의, 요거는 이제 중동 국가들 모인 자리에서 정상회의에서 석유 및 가스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중동 산유국 정상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네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니네도 위안화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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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일단 페트로 달러 요 표를 보면은 이렇게 이게 달러 선순환 구조야.
미국에서는 중동한테 군사 지원해주고 달러를 받지. 달러와 원유를 받지. 그쵸? 중동은 세계한테 원유를 주고 세계는 달러로 결제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는 미국이 저 중동 국가들이랑 몰래 미략을 맺은 거야. 미략. 몰래. 그래서 우리가 봐줄 테니까 달러로만 결제해.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세계가 중동한테 원유를 살 때는 달러로.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미략이에요? 응? 미략은 몰래 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다. 땅땅땅 안 했잖아. 얘네가 나와서. 공공연한 비밀이네요. 공공연한 비밀. 그리고 세계는 미국한테 원유 받았으니까 공장 돌릴 거 아니야. 공장 돌리면 물건이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미국한테 팔아요.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지불하잖아. 그치? 그럼 달러는 계속 돌고 도네. 보여? 미국은 중동한테 원유를 받고 세계한테 달러를 내고 세계는 중동한테 달러를 내고 중동은 미국한테 또 달러를 내. 어쨌든 그래서 이게 달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봐봐. 세계, 미국, 중동 온 지구촌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뭘 써요?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 게 바로 기름이다. 그리고 그 한 축에는 중동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페트로 달러라고 부른다. 원유와 달러를 가지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미국은 뭘 좋아합니까? 미국 좋아하는 거요? 힘자랑. 오! 맞아요. 갑질하는 걸 좋아해요, 미국은. 쟤네는 진짜 사실은 깡패야.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도전하는 걸 싫어해. 근데 쟤네가 유일하게 끌려다니는 게 뭡니까? 이 석유잖아. 계속해서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요. 미국에 대해서. 페트로달러에 도전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페트로달러에 도전한 애들을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었죠. 근데 2000년 원유 대금을 유로로 하겠다. 그랬더니만 대량 살상 무기 있다라는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이 일으켜요. 와, 나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거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이게. 이라크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관해서. 그렇죠. 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몇 년을 한 달인가 해가지고 미국이 이겼지. 결국은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교수형 당했습니다. 아니, 근데 꼭 전쟁까지 일으켜야 했어? 미국은 자기네들 패권이 달리면 전쟁은 쉽게 일으키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달러의 비중을 낮추겠다 2006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2009년에도 탈달러 석유 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지금 나라 망했어요. 이란 대통령, 이란이 지금 미국이랑 또 사이가 안 좋죠. 마무드 대통령이 원유 대금을 유로 혹은 리알이라는 화폐죠. 요거를 받겠다. 그랬더니만 미국이 제재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당했어요. 국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란한테 이렇게 했다고 미국이? 차단당했어. 러시아도 요거 당했습니다 지금. 스위프트는 단절시키면 무역과 외국인 투자, 송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핵무기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페트로달러에 도전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달러 결제. 근데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 엄청난 일이죠. 사담 훈세인 죽었고 베네수엘라 망했고 이란 스위프트 차단당했지. 근데 위안화 결제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진짜 본론. 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큰일이 안 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나는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거든. 미국이 이렇게 석유 때문에 갑질을 못하니까 갑질을 할 수 있도록 석유를 아예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력 요런 걸로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리려고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벌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의 패권을 더 가지고 오려는 맞아요. 목적이 있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 이제 석유 팔아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아예 끝나버렸다. RE100이라고 들어봤어요? RE100? 아니요. RE가 Renewable Energy, Renewable Electricity 100. 에너지 아닌데요.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 응. 일렉트리시티는 전기잖아요. 난 에너지로 부를 거예요. 알았어요. 왜 싸우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싸우디? 네, 싸우지 마. R이 100, Renewable Energy 100. 모든 거를 왜 이렇게 사우디? 싸워? 네. 쟤는 왜 이렇게 싸우디? 알았어요. 이 모든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라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 언제까지? 2050년까지. 근데 다들 그게 미국 기업이잖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다 미국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석유가 필요가 덜 하지. 그러니까 탈석유로 가고 있는 거야. 아예. 석유에서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지역은 공화당의 텃밭이야. 그래서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를 써.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를 써. 근데 지금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리뉴어블 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돈이 달려 있으면 편이 갈릴 수밖에 없어.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것도 민주당도 환경을 생각해서 이게 아니고 여기에 패권이 달려 있는 거야. 미국의 패권이.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일부 사람들은 저 에너지 대전환이 망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에너지 대전환이.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면 최대한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미국은 페트로 달러 시대가 마감하는 것에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최고의 진행자라면. 에너지 패권 뭐야? 난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지금 그 최고의 해봐요. 질문. 최고의 질문. 자, 들어보고 여러분, 할게요. 오늘 앞에 거는 다 그냥 서론. 요게 핵심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거 말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질문입니까? 네. 원유가 굉장히 중요한 소스였는데 이게 없어지면 달러의 기축통화를 뭘로 유지할 거냐? 원유가 없어졌어. 오케이, 미국 친환경으로 가. 그럼 이 전 세계 질서, 기축통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그러게. 원유를 뭘로 대체할 거야? 그 질문을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기술 패권으로 간다. 기술. 기술 패권. 명쌤이 생각하는 기술이 어떤 분야의 기술이에요? 반도체, AI, 2차 전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등등등등. 요걸로 간다. 5G, 통신, 요런 걸로 간다. 라고 생각을 했어. 특히 뭐 AI나 5G나 이런 거 다 뭐 있어야 됩니까? 반도체가 있어야죠. 근데 반도체 강국은 우리나라랑 대만 아니었어? 그러니까 공장을 뺏어오잖아. 자기네들 땅에서 안 지으면 아예 제재하거나 세제 혜택을 안 주겠대. 아니 근데 기술 자체가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 데려오잖아. 미국에 안 지으면 그냥 아예 기업을 죽여버리겠다잖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근데 미국이 이거 말고도 본인들이 더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 있지 않아?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분야 말고 미국만이 정말 그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기술은 없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전 세계가 쓰고 있어야 돼. 해외 외신에서 유일하게 나랑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 누구냐? 어. 네, 일단 기사 커치 기사예요. 만약에 반도체가 새로운 석유라면 그럼 페트로달러는 페트로달러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인텔 CEO 팻 겔싱어. 으아! 사랑해 인텔. 네, 이 정도입니다. CEO랑 내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알아요? 맨날 하대하고 가래 나온다고 뭐라고 할 줄이나 알지? 팻 겔싱어. 이 아저씨는 반도체 거의 뭐 그겁니다. 구구예요. 완전 반도체 잠깐만. 대빵이에요. 잠깐만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왜요?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반도체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반도체가 석유, 앞으로의 석유다. 모든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인텔 CEO가 얘기를 했고 요거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왕진빈이라는 중국 인민대의 교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페트로달러 대신에 칩달러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와 칩달러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글로벌 커머디티 원자재의 코어다. 원자재 환율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반도체다. 인민대는 중국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칭화대, 북경대 다음 인민대예요. 네. 칭화대긴 굳이 왜 해요? 칭화대요? 네. 시진핑이 칭화대 아니에요? 몰라요. 시진핑이 칭화대예요. 시선배 우리 선배입니다. 네. 전화 한 통이면 와. 네. 학연, 지연, 혈연 알죠? 네. 학연, 지연, 혈연. 학연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이런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이러고 있나요? 우리 구독자들이 보면은 실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1,300 구독자들이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요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냐? 아니, 그러고 그 뜻이 실망스럽네. 아니었네. 그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꼭 내보내주세요. 그래서 칩달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페트로달러보다는 미국이 노리는 건 기술 패권, 칩달러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벌써 여기 아까 얘기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서명한 반도체법, 칩스 액트.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요. 장비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25%를 세액 공제로 돌려주도록 법에 명시했다. 반도체 생산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경제와 국가를 안보를 증진하는 일이다. 이 깡패야 봐봐. 이 법이 무조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니, 그럼 자기들도 우리처럼 잘 만들던가. 잘 만들어요. 처음부터 잘 안 만들고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나쁜 방법으로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미국이 막 갑질하는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가만히 있어야 돼. 방법이 없어. 아니 세계 패권의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무슨 수를 막냐고.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짓고 우리는 콩고물이나 얻어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빅테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하고 그러나 미국의 갑질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전쟁해야지 미국이랑. 미국이 요거를 패권으로 보고 아까 봤잖아요. 사담 후세인 어떻게 되는 거. 가장 달러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안드로이드랑 앱스토어, 애플 iOS 뭐 요거 빼면은 사실 스마트폰이 그게 거의 뭐 90% 이상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그 OS에서 결제하면 뭘로 결제됩니까? 달러. 달러.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를 많이 뿌려서 소프트웨어에서 달러로 결제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요게 또 달러 기축 통화를 또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저렇게 소프트웨어를 쫙 깔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달러 결제를 하게 만드는 거. 거기다가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미국이 점령을 해서 이 반도체 하드웨어도 달러로 결제하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쓸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칩 달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기술 패권으로 가고 있다. 자, 됐죠?